학계론에서 지대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대는 렌트라고 하죠.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설이 있습니다. 차액이라는 건 differential rent인데요. 이 핵심 개념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뜻이죠. 설명은요. 동일한 작물을 재배해도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수확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차이대로 이 차액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생산성이 낮은 토지를 marginal land라고 하는데 한계지라고 해요. 이때는 지대를 내지 않겠죠. 그리고 더 비옥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차액 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 Ricardo's differential rent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A 토지의 비옥도에서는 100개를 생산하고 B 토지에서는 중간 정도로 80개를 생산해요. 그러면 C 토지 한계지에서는 60개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이럴 때 동일한 시장 가격이라면 A와 B 토지는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차이로 지대, 이 렌트비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설입니다.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대해서 볼게요. 마르크스 absolute rent인데요. 이 핵심 개념은 토지 소유자가 비옥도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에서 지대를 요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모든 토지에서 지대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산 수단의 일부고요.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받는 잉여 가치가 된다는 거죠. 맨 위에서 얘기했던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절대 지대라는 것은 모든 토지에서 요구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차액 지대설에서는 그 한계지에서는 지대를 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 지대를 내야 되고 이는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한다고 본 게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이에요. 이제 튀넨의 로케이션 렌트 위치 지대설에 대해서 볼게요. 튀넨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도시에서 거리와 지대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도심에서 가까우면 지대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교통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진다, 감소한다는 거죠. 농업에서 특히 적용되고요. 중심지에서 거리에 따라 집약적 농업이 행해지고 그리고 멀어지면 광업적 농업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예시는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은 채소나 낙농업 이런 걸 하죠. 운송비를 절감해야 되니까. 그런데 외곽 지역으로 가면은 곡물이나 목축업, 토지를 넓게 사용하는 그런 광업적 농업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튀넨의 위치 지대설입니다. 다음은 마셜이 준 지대설인데요. 마셜 스쿼시 렌트라고 해요. 여기서 쿼시라는 거는 그 뭐뭐를 따르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핵심 개념은 생산 요소, 설비나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옛날에는 뭐 그냥 땅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설비나 기계에 의해서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설명은 토지뿐만 아니라 기계, 건설, 특수기술도 단기적으로 희소할 경우에 지대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술도 퍼지니까 공급이 조정되면은 이러한 그 준지대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쿠아시 렌트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공장이 한정된 기계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추가적인 이윤, 즉 준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추가적 이윤이라는 거는 여기서 준지대라고 말하는데 지대와 같은 거기에 준하는 이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시로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이 단기적으로 초과 이윤을 누리는 것이 마셜의 준지대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쿼시 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파레토의 경제지대 economic rent에 대해서 볼게요. 이 핵심 개념은 공급이 제한된 생산 요소, 특수 재능이라든지 희귀한 기술 등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말해요. 설명을 또 보면 노동자, 기업, 스포츠 선수, 예술가 등 특정 분야에서 희소성이 높은 경우에 경제적인 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토지 지대 개념을 확정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나 인기 배우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보수를 받는 것. 이것이 파레토의 이코노믹 렌트에 해당합니다. 희소한 광물이나 독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파레토의 경제 이론이 됩니다. 그 다음은 알론소의 입찰지대인데요. 입찰은 mid라고 하죠. 알론소's bid rent theory가 됩니다. 핵심 개념은 도시 내에서 토지 사용자가 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지대를 말합니다. 이거는 도심과 교외에서 토지 이용 유형, 상업, 주거, 산업이 다른데요. 상업용 건물이 도심에서 높은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고 수익이 크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상업보다 낮은 지대를 지불하게 되죠. 산업지역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알론소 입찰지대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의 상업구역은 상업지구는 가장 높은 지대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교에 있는 주거지는 중간지대라고 볼 수 있고요. 외곽의 산업지대는 가장 낮은 지대 렌트를 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론소가 주장한 mid rent theory 입찰지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이에크의 마찰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헤이그라고 우리 책에는 나와요. 그래서 하이에크의 마찰 비용은 friction cost라고 해요. 마찰이 friction이죠. 이 마찰 비용은 개념이 경제 내에서 정보 및 이동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는 거죠. 시장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부족, 이동 비용, 거래 비용 등이 발생하죠. 이러한 비효율성, 마찰 비용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시로 보면 한 기업이 더 나은 입지를 찾으려 해도 이동 비용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제품을 찾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서 비싼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하이에크의 마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지대 이론을 비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는 개념이 비옥도에 따른 지대고요. 적용 사례는 농업과 토지 개발에 쓰였고요.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는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는 핵심 내용이 있고요. 토지 소유권이나 부동산 세금 같은 거 거둘 때 쓰입니다. 그 다음에 튀넨의 위치 지대는 도심에서 거리와 지대 관계가 도심에서의 거리와 지대 관계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도시계획이나 농업경제에서 중요합니다. 마셜의 준지대로는 단기적인 희소성에 의한 초과 이윤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계 특허 신기술로 인해서 이런 기술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희소성 때문에 초과 이윤이 생긴다는 게 마셜의 준지대론입니다.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희소성 자원인 재능이나 기술에서 발생하는 걸 말하는데요. 스포츠 선수나 예술가 등 독점 기술을 가진 그러한 적용 사례가 파레토의 경제 지대가 되겠습니다. 알론소 입찰 지대는 입찰 미드를 통해서 지대가 결정된다라는 건데요. 도시에 있는 부동산 상업지구 개발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에크 또는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정보 부족, 이동 비용 때문에 이 이론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대는 정보 부족이나 이동 비용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적용 사례는요. 시장의 불안전성이나 기업의 입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리카르도 마르크스 튀넨은 토지 중심의 지대 이론이고요. 마셜과 파레토는 생산 요소 및 희소성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알론소와 하이에크는
그 도시 및 경제 시스템의 지대 개념으로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 이론은 단순한 토지 임대료 개념을 이제 넘어서서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산업 구조나 도시 개발이나 노동 시장 등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